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 세상에 내 개인정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 이제 해킹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거든요. 오늘 이 불안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생생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죠. 바로 누리캡스 네이버 밴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전문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자,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해킹이 교통사고가 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해킹은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해킹 사고가 교통사고만큼 일어날 거다. 매일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 해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하게 될까? 이걸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한마디로 해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 이름들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SKT, KT, 롯데카드, 우리가 다 아는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 쓸 것 같은 이런 대기업들조차 해킹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해킹의 위협 수준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과거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 해킹은 그냥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걸 훔치는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건 완전 조직적이고 거대한 산업이 됐어요. 공격도 사람이 아니라 AI가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하고요. 심지어 AI가 우리 행동이나 감정, 마음속 생각까지 분석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이냐면 전 세계 사이버 범죄로 벌어들이는 돈이요, 마약 밀매랑 무기 밀매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크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최신 기술인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무기로 쓰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는 그냥 정보를 훔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뭘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싹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파악해버리죠. 심지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감정이나 속마음까지도 추론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에이전트 AI라고 불리는 해킹 전문 AI는요, 인간처럼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곳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 수장으로 AI 전문가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래 임무보다 AI 산업 키우는데 더 힘을 싣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정책의 방향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확 틀어버린 건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회사에 엄청난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대응했잖아요. 과연 그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을까요?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터진 뒤에 벌금을 내는, 그러니까 정보 보호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아니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튼튼한 방호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 회사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제 정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예방 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게 될까요? 기업의 책임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크게 4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
이제 정보보호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CEO, 대표이사가 됩니다. 둘째,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제 해킹처럼 모의 훈련을 해서 우리 회사의 방어 실력을 점검해야만 해요. 셋째, 정보보호에 돈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투자하라고 권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랑 거래하는 협력 업체들까지 다 같이 보안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예요. 기업들이 정보 보호를 이것도 귀찮은 숙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핵심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책임은 무거워졌는데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전략은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권리들을 선물합니다. 이제 진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내 정보를 여기서 저기로 쉽게 이사시킬 수 있게 되고요. 또 AI가 멋대로 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잠깐 나 그거 반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나의 흑역사 같은 기록들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칠 권리도 훨씬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피해가 의심되는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알려줘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어요. 훨씬 든든해졌죠? 정리해보면 기업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졌고 우리 개인의 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교통사고처럼 흔해진 해킹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마침내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를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